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스culpt 기능으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이제 스culpting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의 이제 스culpting 기능은 이게 지브러시 요즘 지브러시만큼은 아니지만은 기능이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타블렛을 써갖고 스culpting을 이제 할 건데 먼저 이제 큐브를 이제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은 나무 판자 이렇게 좀 기다란 그거를 스culpting을 너무 이제 디테일하지는 않고 좀 간단한 스타일화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스culpting이란 거를 이제 할 때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서 나무 판자 정도 될 법한 모델링 스케일을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culpt 모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옵션에 여기 이제 쉐이드 모드가 되어 있죠. 뷰포트 쉐이딩에 매트 캡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그 지브러시에서도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가짜 쉐이딩이에요. 그죠? 일종의 빛의 정보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담겨진 이제 쉐이딩인데, 그래서 이거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 이제 타블렛을 쓰는 게 스culpting 같은 거를 할 때 많이 이제 필압 때문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타블렛을 이제 쓰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물론 마우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너무 되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탭으로 스culpt 모드 2번 이제 들어가줘요. 자, 그럼 왼쪽에 브러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상단에 요 이제 툴 세팅이 쭉 나와요. 뭐 브러쉬 사이즈라는 이게 안 보이면은 여기 상단에 쇼 툴 세팅 여기에 체크돼 있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블렌더는 다이나토포라는 그 지브러시의 다이나메시아 유사한 거의 기능이 있어요. 브러쉬질을 할 때마다 그 폴리곤이 자동적으로 재생성되고 그 토폴로지가 이제 만들어져 갖고 어떤 형상을 그러니까 सब디비전으로 하면은 이미 그 सब디비전으로 만들어진 거는 스culpting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가 이제 파괴된다고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सब디비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갖고 근데 이제 다이나토포를 하면은 해상도를 낮게 폴리곤을 적게 하더라도 이렇게 폴리곤이 재생성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제약 없이 이제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다이나토포 토글을 이제 켜주시고 그럼 워닝이라고 경고가 쭉 나오는데 버텍스 데이터 디텍티드 뭐래 되는데 이거 그냥 무시를 해주시면 돼요. 다이나토포를 쓰는 순간 이제 그 원래 있던 메시의 UV나 이런 정보들이 모두 이제 해체된다는 뜻이에요. OK를 눌러주고요. 자, 이거 이렇게 눌러주고 일단은 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오메트리 와이어. 지금은 그 로우 폴리에 이제 와이어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스culpting을 해야 되는데 스culpting을 다이나토포 옵션에 보면 이제 레졸루션, 리파인 메소드 디테일링이 되어 있는데 레졸루션 이걸 이제 올리면은 브러쉬질 했을 때 생성되는 그 폴리곤의 그 밀도를 조절하는데 크게 저기 리파인 메소드는 그대로 이제 두고 디테일링을 보면은 가장 크게 이제 릴레티브랑 컨스탄트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디테일이 조정되는 게 있고 딱 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티브는 뭐냐면 자, 지금 릴레티브 상태에서 디테일 사이즈가 20이죠. 딱 클릭하게 되면 요 정도가 이제 그 디테일이 이제 생기죠. 근데 이거는 화면에 보여지는 비율에 근거해서 이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축소 상태에서 하면은 또 다르죠. 근데 이제 요 디테일이 만약 가까이서 이렇게 한다면은 또 여기 화면 비율에 근거해서 또 디테일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실컷 가까이서 디테일을 파다가 멀리서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은 디테일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나토포의 디테일링 방식을 컨스탄트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컨스탄트로 하면은 이제 레졸루션 이렇게 있으면 80으로 해놨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기면은 이거는 카메라가 가까이 있어도 80이고 유사하죠. 멀리 있어도 80이에요. 디테일이. 그죠? 요 토폴로지 간극이 유사하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컨스탄트를 쓰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전부
아까 이게 브러쉬를 칠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이제 채워 놓을 수가 있어요. 다이나토포의 디테일 필 플루드 요거를 해주면 80의 디테일로 전부 채워놔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뭐 괜찮다 이제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스커팅 할 건데, 타블렛을 쓰면은 마우스로 여러분 이제 그 회전하고 이런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타블렛 쓰면 조금 어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타블렛의 대부분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와콤 저는 3을 쓰거든요. 와콤 타블렛. 뭐 4, 5 그 이상 와콤 프로에서도 아마 동일할 텐데, 펜에 저는 오른쪽 버튼,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메뉴, 오른쪽 버튼 이제 메뉴 띄우는 걸 이제 앞쪽에 두고, 그러니까 카메라 조절을 해야 될 그 중간 마우스 버튼을 또 버튼 하나 할당해갖고 회전, 축소, 펜 이동 이거를 이제 타블렛으로 할 수 있게 이제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이제 브러쉬들이 이제 쭉 있죠. 그 브러쉬들이 쭉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파란색은 뭐냐면은 주로 그냥 말 그대로 스culpting하는, 그러니까 스culpting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여기 주황색은 약간 표면을 좀 처리하는 그런 브러쉬 위주, 노란색은 뭔가 이렇게 형태를 이동시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 있고, 밑에 쭉 내려보면 뭐 심플리파이, 마스크, 뭐 이동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를 회전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쭉 있는데, 뭐 주로 주로 이 파란색 브러쉬 위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파란색 브러쉬를 쓰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제 스무스로 바뀌어요. 요거는 지브러쉬에서도 이제 유사하죠. 표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이렇게 요것만 되고, 이제 스무스에 브러쉬가 또 따로 있죠. 스트렝스 해놓고. 자, 이제 기본이 이제 이거예요. 그 스culpting을 이제 하고 그냥 그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죠. 컨트롤 누르고 하면은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기본이라 보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또 스무스 요것만 있으면은 뭐 사실 스culpting 기능은 뭐 대부분은 뭐 이걸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진행하면서 뭐 특별한 기능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스culpting이란 게 사실 그냥 붙잡고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하는 작업이니까, 물론 뭐 기술적으로 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런 스culpting 작업이란 게 사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반복 작업을 하는 거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특별한 옵션은 F는 이제 레디어스 조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스트렝스는 요게 1로 돼 있고, 저는 이제 펜 프레셔, 체크박스가 있죠. 펜 프레셔를 그렇게 켜주면은 이제 압력이 이제 생긴다 말이죠. 그 타블렛에 이제 압력이 이제 그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쭉 있는데, 브러쉬에서 프론트 페이스 온리를 꼭 켜주시길 바래요. 이걸 끄고 만약에 이게 브러쉬가 지금 브러쉬가 여기 뒷편 너머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줘요. 이거를 안 주려면 화면에만 보이는 곳만 영향을 주겠다. 프론트 페이스 온리로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이 이제 안전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러 가지 단축키로 지정된 것들이 나와요. 뭐 클레이 C, 뭐 숫자도 있는 것도 있고, 드로우는 X, 기본 브러쉬에 드로우 이렇게 있죠. 브러쉬는 뭐 다른 마켓에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살 수도 있고요. 무료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저는 클레이 스트라이프로 혹은 C 클레이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제 브러쉬가 되고, 드로우로 나무 판자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쪼개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초반에는 좀 작게 해서 너무 디테일을 파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스타일화된 약간 2D 느낌의 그런 형식의 모델처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그 홈 같은 거를 이렇게 파볼게요. 이렇게 레디어스도 이렇게 필압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필압을 넣어서 이렇게 필압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필압을 쭉 넣어서 뭐 이렇게 나무의 결처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필압을 잠시 끌게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요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스무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플래턴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플래턴은 이제 표면을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스무스도 쓰고 이런 식으로 뭐 나무 판때기가 너무 이렇게 각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고요. 좀 스트렝스가 이제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표면을 이런 식으로 딱 눌러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드로어에서 나무 여기 이제 파여 있는 그 딱 쪼개진 부분 그런 것들도 여기 한 표현을 해줍니다. 좀 크게 좀 굵직굵직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면서 스무스 기능으로 이제 좀 약간 좀 지저분하게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말끔하게 좀 처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스무스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좀 나무 판자의 어떤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제 깎인 그런 느낌을 주려면 이 부분을 이제 파갖고 이런 식으로 플래턴 기능을 써갖고 이렇게 좀 평탄하게 이렇게 하고 다시 X 이 앞부분만 좀 할게요. 앞부분만. 그래서 이거 브러쉬를 줄이는 게 조금 이렇게 파주고 뭐 중간에는 좀 큰 좀 자국을 좀 넣어 줍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게 동글동글하게 좀 생기는 그런 나무결도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대충 한번 넣어 주고요. 다이나토포에 의해서 이제 토폴로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재정렬되기 때문에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죠. 그래서 가끔 와이어를 한번 보고 중간에 요 나무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파주고요. 위에서 본 이제 빗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또 팔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시프트 스무스를 해갖고 서로 좀 이렇게 균일하게 되도록 이렇게 파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요 모서리 부분도 좀 약간 일그릇 좀 이렇게 파이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해줄게요. 좀 굵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어차피 자연물이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레졸루션이 조금 낮죠. 그래서 레졸루션 한 120 정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디테일이 어느 정도 되나 아마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원래 80에서 하면은 이전 120 좀 더 세밀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어를 끄고 작업을 계속 해봅시다. 자, 이렇게 깎아 나가면서 뭐 나무의 어떤 뜯어진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무스를 좀 해서 나무 판때기 옆에 조금 더 깎아주고요. 나무가 좀 이렇게 뜯어 나갔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참조 자료를 옆에 띄워놓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일단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내가 표현할 때 이런 부분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래턴으로 옆에 이렇게 조금 펼게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는 이제 뒤에
이제 할 테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그런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파주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막 파주고 브러쉬도 막 해서 너무 디테일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디테일한 걸 하면 레졸루션을 올린 다음에 세밀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큰 덩어리만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더 파줄게요. 이 정도면 됐고 여기를 조금 더 해야겠어요. 옆을 팔게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한번 떨어봅니다. 손이 막 떨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낸 부분도 한번 만들어줘요. 갈라진 틈 이런 거, 나무의 그 표면처럼 갈라진 틈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 스culpting 같은 거를 처음에 이제 입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스culpting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 3D 스캔으로 만드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말 그대로 자기 주관에 좀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손의 습관 그리고 어떤 물체를 보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겠지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가 정답이라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또 제 스타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이렇게 한다 넌 예쁘지 않은 것 같다 멋있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속 반복을 해보시면서 스culpting은 계속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점 이제 디테일이 이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옆에를 조금만 더 옆에 이제 결을 이 정도 파주고 여기도 좀 파줍시다. 너무 없죠, 그죠? 너무 없으니까 얘를 아까 좀 더 파기로 했으니까 여기를 좀 파죠. 여기도 나무 결을 좀 더 클레이 스트라이프로 한번 써볼까요? 또 재미난 결과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약간 네모한 느낌도 좀 나고 좀 더 각진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아, 옆에 여기가 좀 없군요. 여기만 마무리를 합시다. 넣고요. 옆에 부분만 좀 더 이제 깎고 이런 큰 상처 같은 거 어떤 바위나 나무 이런 거는 어떤 반지로 생기는 큰 상처가 이제 있겠죠. 이렇게 깎인 큰 거 너무 자잘한 거는 이제 잘 텍처에서 해야 되는 거고 스culpting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큰 거 위주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살짝 더 옆에를 조금 더 깎아주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파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요것만 더 계속 하게 되야겠죠. 요것만 상처 정도 그 밑에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얇은 거 자 이렇게 됐죠. 스culpting이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면 이제 스무스랑 플래터 이런 걸로 좀 이제 약간 마무리해서 이제 끝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플래터를 해서 좀 약간 각지게 또 할 수 있고 지금 옆에를 보면은 좀 이렇게 각지게 또 만들 수 있고요. P를 누르면 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름을 딱 잡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름을 좀 잡아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을 혹은 또 스무스를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조금 쪼빗하게 조금 걸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각이 좀 더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죠?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딱 잡히죠? 근데 이거는 그 다이나토포를 끄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움직이면서 계속 균일한 토폴로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핀치는 이제 서로 버텍스를 서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토포 상태에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네. 물론 좀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내가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다듬고 싶다. 이런 부분 플래턴으로 플래턴 단축키가 Shift 스페이스 Shift T Shift T네요. Shift T. 그래서 옆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 옆에 이렇게 밀어주고 다시 핀치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옆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해주고요. 뭐 이 정도면 뭐 설명이 충분히 이제 된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스culpting 이제 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뭐 큰 거 위주로 좀 더 파고 이런 걸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표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다듬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다듬어 주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기능은 이제 스culpting 기능이란 게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수준인 거고 저장을 한번 해주고 여러분들 이제 할 때 이제 스culpting을 여기만 조금 더 하려면은 저 단순한 형태부터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바위 그런 것들 이제 하면 되겠. 지금 나무를 하면 했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지금 바위를 이제 나무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옆으로 당기고 뭐 바위 정도도 하나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바위를 큐브를 꺼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subdivision 한번 이렇게 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각이 좀 져 있죠? 그걸 좀 줄이고 버텍스를 좀 선택한 다음에 랜더마이즈를 조금 줄게요. 이런 식으로 랜더마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금 줘보도록 합시다. 바위처럼 좀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당겨갖고 이렇게 밑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바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약간 살짝 내려서 랜더마이즈 된 버텍스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바위를 너무 튀어나왔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바위를 조금 이제 스culpting을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해주고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한 게 있으면은 이것도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스culpting을 해봅시다. 자, 컨트롤 탭으로 스culpt 모드로 하고 처음에 좀 박스 같은 거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좀 더 스culpting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형태를 베이스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자, 추천을 좀 드려요. 그래서 다이나토포를 이렇게 주고 자, 레졸루션을 디테일 필 플루드로 한번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면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을 한 100 정도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무스를 좀 줘서 지금 여기 각진 부분을 싹 덜어내요. 싹 덜어내고 크게 해서 스무스를 한번 쭉 줘요. 너무 스무스를 주면 이 형태들이 많이 뭉개지니까 적절히 좀 각진 곳만 안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너무 각진 것 이런데 약간 형태가 살짝 이제 바위처럼 약간 보이기 이제 시작했죠. 그죠? 처음 형태를 좀 잘 잡아두면은 좀 그 스culpting 하기가 다음 게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되고, 뭐 별거 없죠. 여기서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있나? 뭐 약간만 좀 주는 걸로 좀 가봅시다. 뭐 이렇게 클레이 스트라이프랑 이런 걸로 갖고 스무스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바위를 좀 깎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플래턴 이 기능 이용해 갖고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플래턴 기능을 좀 잘 사용하면은 이런 거 만들 때 좋아요. 이 정도면 뭐 바위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약간 줄인 다음에 살짝 이거 딱 이런 파인 거 이렇게만 살짝 작은 것도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한 디테일 정도만 조금 이렇게 넣어줍니다. 핀치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오케이. 자, 이 정도면은 뭐 그럭저럭 그런 이제 바위가 이제 됐다 보시면 돼요. 자, 오젝트 모드에서 얘를 플랜을 한번 쭉 놓고 한번 볼게요. 판때기랑 바위 이런 거. 어때요? 스커팅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 브러쉬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스커팅이라는 게 뭐 특별한 기능이 뭐 이렇게 뭐 복잡한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 단순히 브러쉬를 가지고 어떤 되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반복 작업인 거죠. 그런 이제 부분이 어떤 다른 기능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단순 반복인 거고, 아마 타블렛을 쓰는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조금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익숙치가 않으면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스culpting 할 때 뭔가 대단한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주 단순한 형태부터 깔끔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먼저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복잡하거든요. 많이 스culpting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뭐 스타일라이즈, 뭐 바위, 나무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거를 따라한다기보다는 그걸 따라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기능적인 거는 어떤 따라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것만 보시고 그런 일단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요 정도 디테일로 요 정도의 어떤 그 속도와 시간만 들여서 만드는 그 과정만 좀 참조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이제 더 디테일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제가 좀 계속 손을 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브러쉬 이제 블렌더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런 방식으로 스culpting을 이제 많이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특히 바위 이런 것들이랑 나무 이런 것들 이제 스culpting이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실제 우리 물체나 이런 것들 스culpting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 어려우니까 하다만 지나가는 돌멩이라도 하나 주셔갖고 갖고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스culpting을 해보시길 이제 추천드립니다. 스culpting 기능, 블렌더 스culpting 기능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제 또 간단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또 저도 이제 스타일화된 이런 간단한 것들을 또 이제 많이 해본 적은 없어갖고 주로 리얼한 거 위주로 해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기도 하고,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능적인 이런 것 과정이 조금 참조가 이렇게 되었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만들 또 강좌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 외에도 이제 다른 기능들을 또 이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